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이렇게 총 5권입니다. 부자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 그럼 뭔가 물건을 살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팔아볼 생각, 무언가를 만들어 볼 생각.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되셨나요? 음... 사장님, 그 인생책 5권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제목부터 되게 느낌 빡 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울림이라는 유튜버 분을 봤는데 그분이 쓴 책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정말 수백억 자산가가 된 그런 자수성가형 부자거든요. 이분의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보기도 했고 이분의 메시지가 왜 와닿았냐면 제 지향점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짧은 시간 노력을 해서 빠르게 올라서 보자. 요 메시지가 되게 와닿았고 제 인생 문장을 만났는데 3년을 올인하면 5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너무 그게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해보면 남은 인생이 편해지지 않을까? 근데 제 경험상 지금 이제 자기 개발한 지 3년은 훌쩍 넘었죠. 그리고 전역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요즘 그런 자신감은 생겼어요. 남은 인생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미친 듯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 생각의 비밀인데 김승호 회장님 아세요? 그 돈의 속성 쓴 저자분? 그분 책인데 전 돈의 속성보다 이 책이 더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생각과 마인드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뭐 이런 뭐 시각화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그리고 이 적은 것을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읽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전까지는 자기 개발은 그냥 동기부여 강사들이나 전하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은 실제 사업가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스노우폭스 그룹을 8천억 원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사업가가 쓴 책 그리고 진짜 사업가가 전하는 자기개발 메시지라 굉장히 좋았고요. 세 번째 책은 장사의 신인데 이건 사실 제가 종이책으로는 끝까지 안 읽었어요. 좀 깨끗하죠. 근데 이건 제가 오디오북으로 10번 이상 들었어요. 이거 맨날 들어요. 이거를 진짜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오디오북 하나 듣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거든요. 한 최소 5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그걸 10번 이상 들을 정도로 되게 좋았고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 자기 앞에 앉은 손님은 모두 자기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손님은 무조건 자기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단가를 어떻게 정하고 뭐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마케팅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 온 고객들을 즐겁게 해줘라, 웃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 왜 인생책이냐면 저는 이제 교육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 근데 그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단순히 정보만 가르치자가 아니라 정말 이 나에게 온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재미있게 해드려야겠다, 최고의 성과를 내드려야겠다 이런 그 고객을 향한 지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책이고 네 번째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이거는 부자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공통적으로 PD님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선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부채라는 개념이 있고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채가 뭘까요? 맞아요. 빚 혹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난번에 명품백을 카드로 긁었어. 그러면 그 할부값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은 요 정도인데 좀 무리해서 큰 집을 샀어. 그럼 집 이자 같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건 부채고 자산은 반대로 돈을 넣어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아까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대로 부동산이 자산도 될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상황에 안 맞게끔 무리해서 큰 집을 얻으면 그건 부채인데 내가 나에게 월세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집을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이건 자산이 되는 거죠. 주식도 포함이 되나요? 맞아요. 주식도 자산입니다. 왜냐? 주식은 가치 자체가 올라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주식의 얘는 나에게 배당금을 넣어주는 그런 주식. 왜냐면 내 주머니에 계속 돈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자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체가 굴러가는 것. 두 번째는 주식, 방금 말씀하신 거. 세 번째는 채권. 네 번째도 말씀하신 거네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다섯 번째가 어음이나 차용증, 여섯 번째가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이거 저도 갖고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체감. 맞아요. 책도 저에게 인세를 남겨주죠. 그리고 7번째는 그 이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고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 저는 이 1번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없을까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 우리 사업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사업 너무 초보자기 때문에 이 1번은 아직 갖지 못했고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채와 자산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 내고 주거비 내고 뭐 식비 내고 교통비 내고 뭐 옷 사고 이러면서 그냥 다 빠져나가요. 중산층의 현금 흐름은 월급이 들어오면 그래도 좀 자산을 가지고 있어. 뭐 집, 주택 이자나 이런 것들, 뭐 자동차 할부 이런 것들로 좀 빠져나가고 하지만 이 또한 새 나가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막상 많지 않은 거예요. 자산을 일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부자들의 현금 패턴인데 부자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자산으로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있죠. 거기서부터 돈이 들어오고 이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돈에 대해 관심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5번째는 부의 추월차선인데 이 책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에요. 왜냐면 사업을 해라, 좀 도전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좀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되게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던 책이에요. 왜냐면 이 메시지가 조금 세긴 한데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천천히 이제 저축을 해서 뭐 언젠가 나이가 되면 또 집을 사고 또 이제 돈을 모아서 뭐 자녀들 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긴 하다는 거예요. 단 정년퇴임 하거나 그 이후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부자는 자기는 부럽지 않다 이거예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고 한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부자가 되냐 여기에 있는 9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누군가에게 교육을 해주거나 누군가의 외모를 발전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안전을 제공하거나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하거나 누군가의 욕구, 여기 기본적인 욕구부터 외설적인 욕구까지 써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음식이라고 가로가 써져 있고 성욕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다음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마지막으로는 꿈과 희망을 고취시켜줘라.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즉 누군가에게 가치를 준다는 것이고 그 가치가 곧 나에게 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다. 제가 뽑은 책이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소개해주신 책들을 읽으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나요?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도 보통 뭔 얘기하죠? 살기 힘들다. 돈이 혹은 없다. 대표 욕. 저는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런 맨날 반복되는 얘기들 혹은 누군가의 험담 아니면 그냥 이슈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정작 돈에 관련되고 부에 관련된 얘기들을 막상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이미 그걸 잃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저처럼 이걸 많이 읽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은 감정을 낳아요. 그런 감정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렇게 간접 경험 혹은 책으로 쓰여진 것들을 읽으면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 이유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이 변화하고 또 나의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부정적이고 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죠.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읽어도 삶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적용하지 않아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적용하지 않는 건 적용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그 불편을 겪었었어요. 책을 읽어도 막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기 위한 이 노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노트를 써보거나 아니면 책에다가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와닿았던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좋네 이게 아니라 이런 A라는 문장을 읽었으면 A라는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떤지라고 1차적인 사고를 해보고 이 책에서 좋은 문장들을 쭉 추렸을 때 결론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도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적용할 점을 많이 하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맥스로 3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해야 되고 부자들의 책을 읽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함이고 실제 삶이 변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적용할 점을 5가지, 10가지를 적어 놓아 버리면 실행할 엄두도 안 나고 이걸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개만 적용해도 한 개만 실행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부자들의 책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곧 나다.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을 바꿀까라고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1. 독서 모임 참여해보기. 그런 거 참여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한번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그럼 살짝 바뀌는 거죠. 그런 실행을 한 번씩 해보면 더 좋다. 근데 만약에 그 한 개도 못 이루면 어떡해요? 그 실행을 한 개도 못하면 그러면 저는 그 실행점을 한 번 더 낮추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독서 모임에 갈 엄두도 안 난다 라고 하면은 이 작가님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메일을 써본다거나 아니 이분한테 질문이라도 하나 던져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 책에는 작가님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이디 이런 거 다 써 있잖아요. 작가님한테 DM이라도 한 통 보내본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하향해서 실행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소개해주신 그런 실행법을 직접 해보신 게 있나요? 많죠. 저도 제가 이거 해봤던 건데 책을 읽었을 때 항상 이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찾아보거나 아니면 국내 작가님들은 만나자고 연락도 많이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만나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분은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이 너무 와닿아서 이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거 사인까지 받은 거 보니까 이게 2023년 6월이거든요. 그럼 전역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시도들을 해봤고 또 해봤던 뭐 몇 가지 시도가 있는데 예시로 이렇게 제품 만든 것도 책에서 교훈과 영감을 얻었었어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 그럼 뭔가 물건을 살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팔아볼 생각, 무언가를 만들어 볼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 영감을 줬고 이걸 좀 실행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가님을 찾아가 본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실행점이 도출이 됐었죠. 책을 직접 읽으셔서 그걸 적용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걸로 진짜 돈이 됐던 경험. 방금 이런 작가님을 만나러 간 거, 사람을 찾으러 간 거는 즉각적으로 돈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주는 조언이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언젠가 저에게 쓰이더라고요. 나는 내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나의 1인칭 시점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 그런데 이런 작가님을 만나면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 내 경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조언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뭔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언을 듣는다고 당장 내 월급이 늘고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내 아이디어가 되고 저 사람으로부터 동기부여를 얻기 때문에 또 다른 실행을 낳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만들어주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돈이 되긴 했네요. 아마 첫 펀딩 기준으로도 한 600만 원 정도의 판매액이 발생했던 것 같고 펀딩 이후에도 사실 지금도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던 건 또 즉각적으로 돈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되셨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부자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전역한 지 3년 반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아직 이걸 이제 뒤엎을 정도로까지 올라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확신이 있는 게 지금 이대로 혹은 이것보다 더 실행력을 높여서 가면 무조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소득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깨우쳤어요. 만약에 우리 사업이 망해도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하더라도 또 새롭게 바로바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SNS 채널을 키우는 방법 알고 있고 또 이거를 매출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꼭 이 책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책 쓰는 능력이 또 생겼으니까 출판계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가님들을 서포트하는 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부자로 나아갈 확률이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5년만 기다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동기를 얻긴 하지만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심이라든지 불안함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자기 개발을 막 시작했을 때는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섭기도 했었죠. 뭐 전역 지원서를 딱 냈지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도 한편으로는 근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두려움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게 편하고 먹던 음식 먹는 게 편하고 입던 옷 입는 게 편하거든요. 새로운 걸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은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을 과연 나만 느끼는 것인가? 아니죠. 이건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두려움과 걱정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매일 확언을 써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몇 년이 쌓인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문장들을 매일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쌓였을 때 이제 의심하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확언들이 쌓이면 사람에게 자신감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내가 좀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확언을 줄 수 있는, 요즘 확언 필사 노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개해주신 책 중에 최고의 문장 한 문장씩 소개해주세요. 먼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부자 아빠가 했던 말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자의 가난한 아빠는 실제 아빠였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아빠한테 뭔가를 얘기하면 야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했다면, 부자 아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라고 조언을 해요. 그거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라고 하거든요. 그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서 이제 했던 말은 세상은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는 2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에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근데 제가 새벽 기상 하잖아요. 진짜 이 새벽에는 이 장엄한 기운이 있습니다. 진짜 이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내가 뭐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그 새벽만의 기운이 있어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좀 안 되실 거고, 한번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어보신다거나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서재, 죄송합니다. 제 책이 부의 추월차선에서 한 문장만 뽑으면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으라. 아이러니하죠. 돈에 대해 다루는 책인데 돈을 쫓지 말래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돈을 쫓으려고 하면 돈이 도망간다라고 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어야겠다라고 접근하면 방법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군가를 웃게 해주어라,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해줘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고 돈은 따라와요. 이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난달에 제가 딱 1년만 미쳐라 책 나왔을 때 실행 챌린지 했던 거 아세요? 실행 챌린지는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했고, 어떤 의도로 했냐면 내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이걸 정말 완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질문들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인스타에 공지를 했고 950명이 참여를 했고 돈 한 푼 안 받고 챌린지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우수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도 사드렸죠.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치를 줬고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렸거든요. 실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떤 기회로 다가왔냐면, 북토크를 열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이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책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챌린지가 끝나는 시점에 이거 챌린지 왜 더 안 하냐, 열어달라 라고 해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 뭐 인스타에 홍보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냥 신청한 사람들이 85명이에요. 근데 이게 인당 가격 책정이 5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저에게 들어온 거죠. 애초에 이 실행 챌린지를 열 때는 돈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걸 잘 해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를 또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런 돈 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돈을 쫓지 않고 필요를 쫓았더니 돈은 따라왔다.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실행하다 보면 이해가 많이 오실 거고, 장사의 신에서 한 문장을 뽑으면, 시대를 불문하고 살아남는 강한 가게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손님들에게 이득을 주는 가게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재구매의 중요성이거든요. 내 거 일단 많이 팔아야지 그럼 많은 돈을 버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팔더라도 제대로 팔고 한 명을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나에게 또 오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득을 주면 다시 가게 되어 있죠. 우리 식당도 그렇잖아요. 우리 점심시간에 항상 맛집 투표하잖아요. 맛있냐 맛없냐. 근데 맛있는 데는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실질적인 이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마지막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한 문장을 뽑으면 독하게 공부하라. 사람이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녁 준비할 때 138권의 책을 읽었고, 이번 책의 제목이자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1년간 미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당장 통장의 잔고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정체성은 변합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 눈빛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만 한번 몰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독자분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클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책을 읽고 변화를 하려면 결국 지속적으로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작은 성공을 맛보는 거를 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갖는 분들이 목표를 크게 가지면 안 돼요. 책에서 목표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목표를 몇 번 이뤄본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내가 이제 막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라면 목표를 작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이런 식의 목표. 그런 것들을 하나 성공을 하면 나 성공했네?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큰 목표를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시거나 100억 부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거, 혹은 실질적으로 몇 달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를 세워보시고 그거에 대한 성공을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자극적인 콘텐츠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리치파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